어린이를 위한 방송, 어린이와 함께하는 방송, 재미있고 알찬 방송, 어린이 라디오 박채란입니다. 어린이 라디오 40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좋아요와 구독 누르지 않은 어라친이 있다면 지금 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손님 모시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손님은 시인이자 그림책 작가, 번역가로 활동하고 계신 이상희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멀리 원주에서 와주신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 어린이 라디오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오늘 선생님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오늘 나오신 이상희 선생님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987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서 시인으로 살면서 그림책 작가 그리고 번역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림책 전문 작은 도서관 페랭이꽃 그림책 버스를 설립했고 사회적 협동조합 그림책 도시에서 일하면서 여러 곳에서 그림책 일상예술과 그림책 창작에 대해서 강의하고 계십니다. 마법 침대, 강물이 흘러가도록 등의 수많은 그림책을 번역하셨고요. 최근에는 샘 어셔 연작 시리즈 중 와일드, 고양이와 함께한 날의 기적을 번역하셨습니다. 선생님 바보 의사 선생님, 책이 된 선비 이덕무 등 그림책의 글을 직접 쓰시기도 했고요. 그림책 창작을 위한 그림책 쓰기라는 책도 출간하셨어요. 그림책 에세이로는 이토록 어여쁜 그림책을 펴내셨습니다. 와, 선생님 낯익은 책 제목들을 보니 무척 반갑네요. 진짜 많은 책을 쓰셨어요, 선생님. 예, 많이 그림책을 워낙 좋아해서요. 네. 예, 시인을 작파하고 그림책 작가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뭐 그림책 속 글이 사실은 한편의 시 같아서 어떻게 네, 보면 네. 시인을 작파하신 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네. 빨리 그림책에 네. 몰입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이상희 선생님에 대해서는 차차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첫 사연 우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다정초등학교 이성민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슬기로운 방학생활. 안녕하세요. 이성민 기자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방학에 한 일 중 한 번은 해보거나 해보고 싶은 것을 5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시국에 열린 도쿄올림픽을 봅니다. 둘째, 방학이어도 건강하기 위해 운동을 합니다. 셋째, 방학 숙제를 하는데요. 이번 방학 숙제는 좀 많네요. 넷째, 여행 가기인데요. 이건 제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시국이 시국인 만큼 방학인데 여행을 가기는 어렵네요. 다섯째,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어린이 라디오 글을 씁니다. 이처럼 제가 하는 일들을 5가지 소개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방학에 무엇을 하시나요? 이렇게 글 올려줬어요, 선생님. 네, 정말. 네, 재밌는 사연이네요. 네. 특히 5번째가 재밌는데. 네, 네. 선생님은 이번 여름에 어떤 계획 있으세요? 저는 그냥 그림책하고 관련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휴가나 이렇게 어디? 네, 뭐 저는 일하는 게 점점 더 좋아져서요. 놀고 싶은 게 없어졌어요. 네. 선생님 어떤 극도의 경제 일을 하시는 것인가요? 네, 원주에 이제 그림책 거점 센터가 생기게 돼서요. 네. 저희 사회적 협동조합 그림책 도시가 네. 그 심사를 거쳐서 위탁을 받게 됐어요. 네네, 잘 그래서 됐네요. 지금 이사할 준비, 그리고 인테리어 하는 준비, 또 그 안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서 막 쩔쩔 매면서 네. 또 그러면서도 즐겁게 또 네. 드디어 이제 공간이 생겨서 저희가 하고 싶던 일들을 네. 좀 더 알차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시는 분들은 네. 휴가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맞습니다. 즐겁게 네. 지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부럽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어라친들에게 이상희 선생님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1분 신문 10답 시간입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선생님 고향은 어디세요? 부산입니다. 네, 쌤 띠는요? 쥐띠입니다. 네, 쌤 탄생 별자리 혹시 아세요? 그럼요. 네. 쌍둥이 자리입니다. 쌍둥이 자리시구나. 네. 쌤 좋아하는 동물은요? 좋아하는 동물은 개입니다. 네. 네. 혹시 키우고 계신가요? 네, 2마리나. 제가 산속에 살고 있어서 네. 개가 꼭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러시구나. 혼자서 밤을 지낼 때도 많고 그래서 네. 이분들이 짖어줘야지 또 제가 안심하고. 이 뭐 애완견이 아니네요. 네, 거의, 네, 네. 거의 뭐 저를 지켜주는 수호견 정도가 되는 거네요. 잘 어. 보여야 됩니다. 네, 쌤 좋아하는 색깔은 어떤 색이세요? 좋아하는 색깔 빨강색이에요. 아. 네. 쌤 좋아하는 동화책은 어떤 거세요? 좋아하는 동화책은요, 샬롯의 거미줄을 너무 좋죠. 좋아합니다. 예. 네. 여러 번 읽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좋아하고 맨날 이제 산속에 사니까 거미를 많이 보잖아요. 네. 그래서 걔들한테 늘 이제 얘기하죠. 그러시군요. 쌤은 특별히 좋아하는 그림책도 듣고 싶어요. 그림책 너무 어떻게 많아가지고 지금 바로 고를 수가 얼굴에 없습니다. 그늘이졌어요. 너무 좋아하는 게 많아가지고요. 네. 네. 작가를 얘기하면 네네. 이제 존 버닝햄, 네. 네, 네, 그리고 바버라 쿠니, 아, 네. 네, 그렇게 이제 가장 좋아하고 또 번역을 많이 하게 된 것 같고요. 네. 네. 좋아하는 음식은요? 지금 여름이니까 생각나는 거는 콩국수입니다. 아, 네, 혹시 직접 잘 만드시? no. 콩국물을 따로 사고 네. 면을 따로 사서 사고, 네, 부어서? 반조리를 하면 돼. 선생님 취미 있으세요? 취미는 너무 재밌는 책이 많잖아요. 네. 예, 읽을 시간이 없어서 네. 그렇지 정말 어떻게든 책을 읽을 시간을 확보해 보려고. 네. 한 권이라도 더 읽기 이런 게 취미시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막 진짜 미친 듯이 책을 사서 모으면서 네. 읽을 시간은 없고 그래서 이곳 저곳에 펴놨어요. 이쪽에는 읽던 거 그대로 펴놓고 화장실에 펴놓고 이쪽에 펴놓고 그래서 다니면서 조금씩 네 맛보면서 지내고 네. 있습니다. 와. 네. 한 권이라도 더 읽기, 여기저기서 읽기 네. 취미시네요. 네. 네. 무인도에 가져갈 거 3가지요, 선생님. 네, 제일 읽고 싶은 책 네. 3권인데요. 지금 너무 많아서 저기 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실 여행 가방 꾸릴 때 가방 꾸리는 시간에 한 70%를 어떤 책을 싸갖고 갈까. 아, 이만큼 쌓아놓고 그중에 넣었다 뺐다 했다가 같이 가는 사람들한테 욕을 먹죠. 그러면 이 답은 못 들을 것 같으니 네. 최근 읽은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거 3권 말씀해 주세요. 최근 읽은 것 중에요. 갑자기 한밤중 톰의 정원에서를 같이 다시 읽고 네. 싶어졌어요. 네. 그리고 스켈리그라는 또 데이비드 알몬드. 적어놨다 읽어야 되겠네요. 스켈리그. 지금 공부란 무엇인가를 네. 최근에 읽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낄낄거리면서 막 여기저기서 읽었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이상희 선생님은 무인도에 못 가실 것 같아요. 뭐 가서 무슨 읽을 책을 고르시다가 무인도 가는 배를 놓치실 것 같다. 맞아요. 네. 어르신들에게 하고 네. 싶은 말씀 있으시면 5글자로 해주세요. 저희 어릴 때 제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좀 평생 재밌게 살려면 어릴 때 좀 건강해야 된다. 네. 이렇게 놀 에너지를, 네. 놀 체력을 만들어라.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걸 5글자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5글자로. 튼튼히 살자. 튼튼히 살자. 살자. 오, 네. 네. 이어서 솜씨 자랑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송화초등학교 박영은 기자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한홍 1번 스타카토. 이거 음표 엄청 많은 한홍 선생님 기억나세요? 네, 네. 선생님도 어렸을 때 피아노 배우셨나요? 네, 피아노 조금 배웠습니다. 너무 피아노 치고 싶어가지고 저희 집은 그
제가 6남매 막내래 가지고 네. 아버지가 또 막 사업하시다가 다 이제 망하셨어요. 아. 그래서 저한테 복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막내한테는. 그런데 저는 너무 욕구가 많아가지고 뭐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사실은 몸이 약해서 맨날 들어 누워 있으면서도 그러셨구나. 그랬는데 피아노를 꼭 배우겠다 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친구의 따님이 하는 피아노 아. 교습소에 저를 보냈어요. 네네. 엄청 멀어요. 네. 거기를 제가 꾸역꾸역 걸어 다녔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 근데 그 선생님이 이사를 가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딱 체르니를 다음 날 체르니를 배우기로 해서 갠신히 체르니 책을 샀는데 그 선생님이 가셨어요. 어떡해. 그래서 저의 피아노 교습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 피아노 선생님이 이사만 안 가셨으면 선생님이 그럼요. 어떻게든 제가 배웠을 그러니까요. 텐데. 아쉽네요. 저는 음. 이 한홍을 제일 치기 싫어했던 기억이 나요. 음. 너무 지겹잖아요. 같은 게 그쵸. 계속 반복돼서. 네, 네. 근데 우리 박영은 기자가 보내준 걸 들으니까 되게 신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네, 신나게 네. 쳐서 너무 보내줘가지고. 부럽고요. 네. 그리고 네. 그러니까 기분이 좋네요. 계속 치기를 바랍니다. 네, 연주 보내줘서 고맙고요. 이어서 사연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일산 정발초등학교 도예슬 기자의 사연입니다. 소나기. 요즘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오늘 갑자기 온 비에 대한 사연을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저는 제일 친한 친구와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놀기 좋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저희 비밀 장소가 있었어요. 저희는 잠깐 동안 서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의 말소리와 총 쏘는 소리 같은 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두두두두두두 하면서 비가 이쪽으로 온 것입니다. 그날은 한여름에 한창 쨍쨍하고 맑은 날이었는데 거짓말처럼 엄청 비가 왔어요. 저희는 우산도 없었기에 옷을 뒤집어 쓰고 아파트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늘은 제 제일 친한 친구와 또 다른 친구와 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밖에서 놀려고 제 동생과 함께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가자마자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공원 화장실로 갔더니 거기도 물이 찼습니다. 그래서 전 뒤에 동생을 업고 뛰어서 집까지 갔습니다. 쫄딱 젖었죠. 이런 사연이에요. 저는 이 친구 네. 얘기 들으니까 옛날 버전으로도 막 읽히는 거예요. 예. 그 옛날 시골에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 여름 방학 때 할머니 네. 댁에 간다든지 그러면 딱 그 시골 아이들은 너무 멋지게 딱 그 나무 토란잎 예, 예. 이런 거 딱 따가지고 뭐 엄청 의젓하게 어른처럼 이거 하나 써? 뭐 이러면서 딱 주거든요. 그러면 이거 딱 들면 진짜 토란잎에 그 또 내리는 빗소리 네. 그거 딱 들고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집으로 막 뛰어가지고. 그럼 가면 이제 옥수수 쪄놓고 막 수박 이렇게 해놓으시잖아요. 미숫가루 이렇게 냉국 네. 타가지고. 너무 좋죠. 갑자기 그 버전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들으니까. 네. 되게 재밌네요. 그죠. 예. 갑자기 토란잎을 어디서 찾아보고 싶은 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림책 속에 있습니다. 네. 그림책에 그 네. 누나가 동생 업고 아. 그런 네. 장면 나오잖아요. 네. 그 장면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네. 예. 저도 읽으면서 동생이 몇 살이었을까? 그러니. 업고 뛸만 했을까? 네. 막 그런 게 좀 걱정이 됐는데 동생 입장에서는 엄청 든든하고 기분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게요. 들었어요. 네. 네. 사연 고맙게 잘 들었고요. 이어서 솜씨 자랑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단계초등학교 현두빈 기자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미뉴에트.
와, 브라보. 바이올린 소리 너무 좋죠. 네. 네, 아, 정말 이렇게 막 힘껏 이렇게 집중해서 연주하는 모습이 그쵸. 눈에 그려져가지고 네. 들으면서 막 웃음이 나네요. 엄청난 능력자들이세요. 네. 정말. 저희는 바이올린 활을 한번 잡아보는 것도 너무 경외스러운 일인데 저희 때는 악기가 맞아요. 귀하니까요. 예. 네. 이어서 궁금한 것 많은 어라친들을 위한 세모의 시간입니다. 세상 모든 것의 이야기. 게이름. 게이름 도레미파 솔라시도는 1025년 무렵에 이탈리아의 음악 이론가 구이도 다레초가 처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노래를 배울 때 스승이 부르는 것을 따라하며 노래를 배웠어요. 하지만 특히 교회에서 부르는 성가는 무척이나 길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익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죠. 다레초는 성가를 듣고 외우기보다는 악보를 보고 읽으면서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까지 4개의 선 위에 음표를 찍은 악보, 사선보가 있기는 했지만 악보가 널리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가대의 지휘자였던 다레초는 어떻게 하면 악보를 보면서 노래를 쉽게 익힐까를 고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 요한 창가에 당신의 종들이 마음껏 이라는 노래를 연습하다가 이 노래의 6소절의 첫 음이 한 음씩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소절의 첫 가사를 따서 우트, 레, 미, 파, 솔, 라 라는 6개의 음계 이름을 붙이고 개 이름으로 성가를 연습하게 했죠. 그러자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가락을 익히게 되었고 음정을 틀리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다레초는 기뻐하며 우리 선배들이 그토록 익히기 힘들었던 성가를 후배들이 보다 쉽게 익힐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라는 편지를 친구에게 보냈죠. 다레초의 개 이름은 음정을 정확히 잡아준다는 장점 때문에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트가 소리내기 쉬운 도로 바뀌었습니다. 도는 하느님을 뜻하는 라틴어 도미누스에서 따온 것이죠. 또 시음이 생겨나서 라음 위에 더해졌고요. 이렇게 도레미파 솔라시의 7음으로 이루어진 개 이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개 이름은 현재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똑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의 세모이였습니다. 그 바이올린 연주를 듣고 개 이름에 대해서 읽으니까 네. 더 재밌네요. 그러게요. 네, 네. 그냥 노래를 듣고 배워서 따라 부른다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걸 어떻게 다 외웠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도 개 이름이 생겨서 네. 네, 악보를 보고 연습을 할 수 있게 됐구나라는 네. 거를 이제 새롭게 알게 예전에는 됐습니다. 정말 기억에 의존해서 네. 다 그죠? 네. 이야기도 그렇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 대신 엄청 집중해서 배우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적을 수가 없으니까 기록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네,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전 세계에서 똑같이 쓰인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선생님. 정말 그렇죠. 만국 공용어라는 네. 거죠. 네. 만약에 외국에 나갔는데 그 나라 말을 몰라도 만약에 이 개 이름으로 노래를 부르면 서로 알아들을 거라는 그럴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진짜 신기하네요. 네. 새삼스럽게. 예, 이어서 솜씨 자랑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 성저초등학교 이은교 기자가 보내준 동시입니다. 태양. 이은교. 난 태양이다.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은 태양계를 도는 별과 같다. 내 주위를 도는 별 중 내게 가장 큰 별은 무엇일까? 코로나? 친구? 학교? 앞으로 내 주위를 도는 별을 잘 관리해야겠다. 이야. 이토록 과학적인 실험이. 그러게요. 멋진 와, 동시네요. 예. 네.
막 지적인 시예요. 네. 정말로. 저는 난 태양이다. 이렇게 딱 쓴 그 문장이 음. 되게 마음에 드네요. 네. 네. 아, 이렇게 주변에서 내 삶을 채워주고 있는 것들을 잘 살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시였습니다. 좋은 네. 시 보내줘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또 많이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우리 이상희 선생님의 어린 시절이 좀 궁금해지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죽하면 튼튼하게 살자라고 네네. 얘기를 드렸는데 굉장히 좀 병약해서요. 많이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학교 갔다가도 맨날 누군가가 데려다줘서 도로 집에 오고 뭐 이런 일이 많았고요. 그게 이제 누워 있으면 심심하니까 이제 오빠들이 나이 많은 오빠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책을 사다 줬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책이니까. 그래서 자기 용돈을 아껴가지고 제가 오래 누워 있으면 이제 저를 위한 책을 고민해서 사다 줬는데 그게 바로 얄개전이었습니다. 어머, 너무 재밌었겠다, 선생님. 저는 정말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오빠를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이제 네. 오빠를 심부름을 열심히 하는 네. 어린이가 됐죠.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굉장히 그 몸이 아파서 늘 좀 우울했지만 나를 위한 세상이 어딘가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저는 1학년도 잘 안 다녔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네, 1학년 입학식을 못 했어요. 어머. 이제 누워 있고 뭐 혼자서 어째야 될지 모르고 이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씩씩하게 저를 학교에 그냥 데려다 놨어요. 1학년 2학기에. 네네. 그때는 그런 게 좀 허용이 됐나 봐요. 교실에 이렇게 한 구석에 이 책상을 놓고 어머니가 옆에 잠깐씩 앉아서 뭐 제 연필도 깎아주시고 네네. 이러면서 좀 이렇게 케어를 해주고 가시면 너무 모르잖아요. 예. 1학년 1학기를 안 배우고 안 배우고, 갔으니까. 예. 그래서 숙제를 들고 오면 온 집안 식구들이 나눠서 해줬어요. 아버지서부터 오빠 4명과 언니 1명이 제 네. 과제를 나눠서 했으니 제가 무슨 저기가 학력이 쌓였겠어요. 그래서 늘 왜 이렇게 글자가 어렵지? 수학도 모르겠고 뭐 네. 시계 보는 것도 너무 늦게 깨우쳤고 너무 고달픈 인생이었어요, 정말. 그러나 책은 너무. 그래서 책이 유일한 저한테 이제 도피처이자 저에게 만만한 저를 위한 세상이 이제 책이었던 거죠. 근데 되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몸이 아프고 힘들면 네. 그렇게 마음도 같이 이렇게 정말 어두워질 것 그래요. 같아요. 예. 네, 정말 그래서 예. 그냥 애들 성격이 나쁘다 그러고 저도 성격이 좋지 않다는 소리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굉장히 예민하고 네. 까다롭고 네. 뭐 짜증이 많다. 네. 근데 나중에 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컨디션이 안 그렇죠. 좋아서 몸이 안 체력이 좋으니까. 딸리니까 네, 네. 이제 너무 힘든 거죠. 예. 네, 제가 정말 이렇게 반성 모드가 돼가지고 듣게 됐는데요.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가 아이들이 짜증내거나 그러면 아이 뭐 마음의 문제, 성격의 문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건강과 체력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 네. 그런 것들을 어린이들 스스로도 자기 몸을 잘 느껴보려고 네. 하고 어른들도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말씀이셨고 네. 듣다 보니 선생님이 처음에 하신 튼튼히 살자. 살자 예 그거 네. 더 마음에 네. 와닿게 됐네요. 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 북삼초등학교 김아인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코로나 없는 방학. 일기예보처럼 코로나19가 발생할 거라고 아주 살짝 알려주었다면 우리의 일상이 달라졌을까요? 쏟아지는 확진자 소식에 너무 속상합니다. 마스크 쓰고 수업 듣고 거리 두기로 마음껏 놀지도 못하고 마스크로 가려진 표정을 볼 수도 없으니 친구와 오해도 생깁니다. 설레이고 기다리던 방학이 코앞인데 몰려드는 피서객들로 집에만 있어야 할 것 같아 답답합니다. 이번 방학 중 피카소 탄생 140주년 특별전을 꼭 가보고 싶어서 피카소에 대해 공부하고 관람 예의도 익히며 하루하루 기다렸는데 관람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전시 하나 못 본다고 뭔 대수냐 할 수도 있겠지만 시골 사는 나에게는 시간을 주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는 기회라 방학을 이용해 가능하면 많은 전시나 공연을 보는 게 계획입니다.
방학 동안 부족한 공부를 하는 친구도 있고 멀리 있는 가족을 만나는 친구도 있겠지만 저의 방학은 문화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로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 하나쯤 답답하니 마스크 안 쓰고, 나 하나쯤 여행 가고, 나 하나쯤 집합금지 지키지 않으면 일상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일상이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줬어요. 세상에. 아우, 아니 이것이 어린이가 쓴 글이란 말인가? 아, 저는 막 세상에 이거 세상에. 피카소전 가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관람 예의까지 익히면서 지냈는데 이걸 포기할 때 세상에.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아, 정말. 사실 이런 갈증이 저는 평생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화 욕구에 네. 대해서 조금 또 우선순위가 밀리죠. 밀리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어린이가 그 문화 욕구가 우선순위 속에 앞쪽에 있어서 네. 너무 또 반갑고요. 네. 정말 이거는 저처럼 원주나 이 동해에 사는 네. 분들이 더욱더 공감할 거예요. 네. 이런 큰 전시는 지방에 맞아요. 잘 못 예. 오거든요. 예. 좀 그 서울에 사는 것도 살펴보지만 조금 피카소는 못 가더라도 네, 또 그러게요. 지역에서 네. 갈 수 있는 데를 찾아보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좋은 네. 팁이네요. 네. 예. 동해에서도 네. 있고요. 원주, 강릉 이런 데 네, 춘천, 강릉. 예. 네. 이쪽만 춘천에 가도. 또 그런 게 많고요. 네. 원주에는 뭐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문화적인 예. 행사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원주 소식도 좀 잘 살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우리 김아인 기자가 동해에 살고 있거든요. 네, 네. 동해는 이제 수도권 분들은 글로 이제 휴가를 가니 그렇죠. 예, 이중으로 괴로울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래서 피서객들로 몰려드는 피서객들로 집에만 있어야 할 것 같다. 이것도 답답할 것 같고 또 서울에 못 가는 것도 답답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의젓하게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진 않다라고 그러니까요. 말하는 게 세상에. 어른들에게 읽어주고 네. 싶은 좋은 글 네. 써서 보내줘서 정말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좀 속상한데요. 이 속상한 마음을 노래로 좀 달래보도록 하겠습니다. 솜씨자랑 들어볼게요. 원주 일산초등학교 심지율, 엄은율 어린이가 노래 불러주었습니다. 올챙이와 개구리.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살짝발딱 개구리 됐네 꼬물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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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챙이가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 아니, 정말 네. 어떠세요? 개구리의 합창. 그죠. 저 아침에도 개구리 만나고 왔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조그만 개구리들이 그렇게 이제 막 그 마당에 뛰어다녀요. 네. 잘 살펴봐야 되지만 네. 개구리 네. 여름에 친구들이죠. 그러게요. 지금 많은 우리 힘든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올챙이와 개구리 같은 노래로 조금씩 힘을 내보기로 할게요. 그러네요. 금방 힘이 났습니다. 네. 이어서 이상희 선생님의 낭독 들어볼 시간인데요. 선생님 책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책은 원주가 이제 한 도시 한 책 읽기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10주년 될 때 네네. 만들어진 책인데요. 네. 우리 그 또 서현 작가 눈물바다에 네. 네, 그 서현 작가와 함께 와, 둘이서 맨날 밤마다 어떡해. 회의를 하면서 제가 글을 쓰고 서현 작가가 그림을 그렸던 책입니다. 네. 예. 제목이 책을 찾아간 아이. 네. 그러면 선생님 낭독 네. 부탁드릴게요. 책을 찾아간 아이. 이상희 글, 서현 그림. 그 도시에는 온갖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책이 없었어요.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된 이야기는 오래된 소문이 되었고 시인이 나비가 되고 나비가 시인이 된 꿈은 시시한 농담이 되었죠. 마음 한 자락으로 커다란 파도가 일어난다는 걸 믿지 못했고
돌에 새기지 않은 말과 생각은 먼지가 되어 흩어졌어요. 아이들은 공룡과 도도새가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갔는지, 개구리 왕자와 왕자 개구리가 어떻게 다른지 몰랐어요. 어른들은 초라한 말을 주고받으며 다투었고 서로 위로할 말을 못 구한 채 돌아섰죠. 제 모습을 비출 글이 없고 제 마음을 다독일 노래가 없었어요. 그 도시는 귀 멀고 눈 먼 듯 휘청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아이가 놀라운 것을 얻었어요. 아이는 여름 해와 겨울 달이 어떻게 뜨고 지는지, 세상의 산과 강이 어떻게 이름 지어졌는지 알게 되었죠. 아이는 책장을 넘기고 다시 넘겼습니다. 자기가 읽은 것이 사라지지 않은 채 새롭다는 게 정말 놀라웠죠. 아이는 잠들어서도 책 읽는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한순간 책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아이는 세상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책에서 읽은 보물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간절히 원하면 반드시 되찾았던 보물처럼 책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었죠. 아이는 책을 찾아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해에게 묻고 달에게 물어 길을 찾았죠. 호랑이를 타고 산을 달리고 나뭇잎배를 타고 강을 건넜습니다. 마침내 아이는 책 읽는 이를 만났어요. 아이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책 읽는 이는 금세 알아차렸어요. 아이는 책 읽는 이가 이끄는 곳으로 갔습니다. 와! 아이는 온갖 크고 작은 책을 읽었어요. 세상 모든 것을 되찾았죠. 책을 읽고 또 읽으면서 아이는 알게 되었어요. 책을 어떻게 구하는지, 어떻게 해야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지 잘 알게 되었죠. 아이는 책과 함께 그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누구라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든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책이 가득한 도시를 이루었죠. 이제 그 도시에는 책이 가득했고 어디서든 책 읽는 사람들이 모여 옛 꿈을 읽고 새로운 꿈을 나누었답니다. 너무 좋네요, 선생님. 쓰시면서 네. 뭐 어떠셨는지,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얘기 하고 싶으셨는지 얘기 좀 들어볼게요. 과연 이제 이 한 도시 전체가 한 권의 책을 읽고 어디서든지 그 책에 대해서 누구라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사회를 지향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 그런 걸 이제 그림책이 0세부터 100세까지 어린이와 어른이가 함께 읽는 책이니까 그런 얘기를 어떻게 쉽게 풀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쉽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더 어렵다고 그러시고 네, 그래서 서현 작가의 이 그림책으로 보시면 조금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어떠세요? 선생님께는 어려우신가요? 어떤 모험이 이렇게 아이가 이제 모험을 떠나서 책을 구해가지고 오는 건데 이제 저는 이제 선생님 목소리만 들으니까 장면을 너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슬금슬금 눈이 갔는데 요 마지막 장면에서 아이가 이제 도서관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여기가 좋더라고요. 그렇게 책을 찾아 헤맸던 이 주인공이 마지막으로 만난 곳이 도서관이었으면 얼마나 신이 났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원주에서 한번 전시를 서현 작가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 장면을 서현 작가가 그대로 구현했어요. 정말요? 그 너무
서현 작가 원주 이렇게 검색해 보면 네. 이게 어떻게 실제로 공간화됐는지 볼 수 있을 와, 거예요. 찾아봐야 네, 네. 되겠네요. 그때 네. 너무 짧게 해서 아쉬웠는데 음. 이제 그림책 센터에서는 그런 코너를 조금 네. 길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마지막에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와닿았어요. 어디서든 책 읽는 사람들이 모여 이 부분이 좋았어요. 옛 꿈을 읽고 새로운 꿈을 나눈다. 예, 뭐 그런 사회가 좀 영원하기를 함께 모여서 누구라도 좀 책 얘기를 좀 나누면 조금 더 풍요롭고 네, 맞아요. 평등해지고 예. 그러지 않을까. 또 서로 권해주고 네. 생각을 교환하고 같이 뭔가 그런 책 한 권을 읽는 시간, 그런 정서 이런 거는 꼭 좀 필요하다. 널리 퍼졌으면 좋겠어요. 어느 이제 그 책인지 영화에서 어떤 분이 이제 독서 모임을 하기 위해서 어디 낯선 분들하고 네. 이제 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여기로 오세요 하고 약도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찾아갔는데 잘못 찾아갔어요. 네. 근데도 거기서도 독서 모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거기에 재밌다. 섞여서 예.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거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럴 정도로 네. 도처에서 너무 좋네요. 독서 모임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예전에 그런 상상을 혼자 해봤어요. 항상 그림책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버스 정류장 같은 데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모두가 어쩔 네, 수 없이. 그때 그냥 제가 이거 읽어드릴 테니까 네. 아무나 들어보세요. 이런 거를 한번 하고 싶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쌤 말씀 저는 들으니까 진짜로 그런 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팀들하고 같이 네. 밥을 먹으러 가면 네. 그 식당에서 그림책을 읽으면서 우리끼리 읽기 아까우니까 또 막 그 주인장을 오시라고. 불러가지고 오시라고 옆에 앉아서 식사 기다리는 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책을 읽고 그런 짓을 저는 좀 합니다. 근데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뭐 독서 여러 개의 뭐 책들 종류가 다 있지만 그림책이야말로 모든 연령의 분들이 그러니까요. 아주 네. 짧은 순간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거라서 맞아요. 아마 선생님께서 더 이렇게 네. 애정을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은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마지막으로 사연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설레임 홈스쿨의 강지우 기자의 사연인데요. 들어볼게요. 오늘의 날씨는 어떤가요? 길고양이는 밖에 산다. 따뜻하고 좋은 집이 아닌 차디찬 바깥. 매일매일 바뀌는 날씨에 많이 힘들 걸 알고, 학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많이 아플 걸 알고, 배고픔에 지쳐 쓰러짐을 알고, 나는 길고양이를 돌봐주었다. 하지만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러 밖에 나가도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길고양이들은 다 사라져 있었다. 그래서 울적한 날도 많았다. 그런 경험 덕분에 나는 날씨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일기예보를 무척 중요한 것 마냥 매일 밤 보았다. 그렇게 일기예보를 보면서 뉴스도 같이 보았다. 뉴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알게 되었다. 일기예보 아나운서 이름까지 달달 외울 정도로 무척 집중해서 보았다. 비가 온다는 소식, 우박이 내린다는 소식이 들리면 나는 한숨을 내쉬곤 했다. 사실 내가 길고양이를 못 보러 나가서 내쉬는 한숨은 아니었다. 그저 이런 날씨 때문에 무척 힘들 길고양이가 불쌍했을 뿐. 따뜻한 침대, 맛있는 밥과 벌레 하나 없는 깨끗한 집에서 살지 못해서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너무너무 미안하곤 했다. 전생 같은 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빈다. 다음 생에는 꼭 편안한 집에서 살라고.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바깥 생활은 잊어버리고. 너가 투명 고양이였다면 우리 집에서라도 몰래 기르고 싶어. 너한테 물 한 모금이라도 더 챙겨주고 싶어. 아픈 너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너무 슬퍼. 조금밖에 널 못 도와주는 날 용서해 줄래? 길고양이가 만약 사람 말을 알아듣는다면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다.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고 싶다고. 그래도 우리 동네는 학대 하나 없이 길고양이들을 잘 돌봐주어서 행복하다. 시민들이 길고양이를 안 좋게 생각하지 않고 귀엽고 생명이란 존재로 생각해 주어 너무 고맙다. 종종 길고양이 좀 만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데 그 사람들이 가고 나면 길고양이에게
귀 기울여 듣지 마 라고 속삭이곤 한다. 미래에는 길고양이를 더 챙겨주는 나라가 되길. 비야, 누나, 다 나에게만 쏟아져라. 죄 없는 길고양이들에게 쏟아지지 말고. 아이고, 이렇게 쓴 사연이에요, 선생님. 아유, 어떡해. 세상에. 참. 네, 아우, 이 절절한 마음이 와서 닿는데,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유, 정말로 어떻게 이런 마음을 네. 우리 어린이가 참 정말 그 완전한 인격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벽합니다. 네. 정말 그 고양이 하나를 통해서 그 네. 연민이 네. 뭐 일기예보를 열심히 음. 듣게 되고 시민 문화까지 생각하게 네. 되고 그 지역의 어떤 감사를 네. 또 전하고 네. 아 정말 너무 멋진 분이네요. 네. 예, 어린이 분이십니다. 존경합니다. 저도 네. 선생님이랑 비슷한 생각했는데, 음. 아, 뭔가를 하나를 정말 좋아하게 되면, 진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 정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 이게 뭐, 어른들이 그냥 보면, 왜 이렇게 길고양이에 집착하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구나. 뭔가를 정말 좋아하면, 뭐, 날씨, 주변 사회, 그리고 내 마음, 이런 걸 다 돌아보게 되는구나 해서, 네. 박수 쳐주고 싶은 네.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한마디 네네.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이제 고양이들도 자기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너무 그렇게 노심초사 안 하셔도 물론 이제 위험하긴 하죠. 도시에서 네. 사는 게. 예. 저희 산속에는 이제 아주 자생적으로 들고양이들이 아주 편안하게 아, 잘 살고 네네. 있어요. 그래서 딱 마주치면 넌 누구야? 하듯이 저한테 오히려 내가 이 땅 주인인데 이런 표정이죠.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고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도시 고양이들도 뭐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사실 사람들도 다 힘들거든요. 맞아요. 예. 자기 생각대로 생명대로 잘 산다. 그래서 제가 그 샘 어셔 최근에 번역한 그 네. 고양이와 함께한 날의 기적에도 네. 어떤 고양이 하나가 이제 잠깐 네. 기를 수 있게 온 거예요. 이 네. 할아버지랑 아이 둘이가 주인공인데, 그래서 아이가 이제 고양이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막 이렇게 안아주려고 하고 뭐 먹여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고양이란 그런 동물이 아니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서 네가 안아주고 싶다고 고양이가 좋아하지 않고 먹고 싶을 때 자기가 알아서 먹어야 되는 동물이고, 이제 그런 걸 이제 네. 할아버지하고 잘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엔 고양이가 막 집을 뛰쳐나가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않고, 고양이를 뒤쫓아 가보고, 고양이가 자기들 세계에서 너무 행복하게 춤추고 노래하는 걸 보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고양이한테 대한 마음이 이제 고양이한테 대한 사랑이 고양이 그들의 생태에 맞아야 된다. 예, 그렇구나. 네. 그래서 너무 사람의 중심으로. 시선을 중심으로 시선으로 막 안타까워하고 꼭 그러지 않아도 네.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네. 그 마음은 너무 귀하고 아름답지만 네. 그래서 조금 마음을 놓고 고양이도 자기 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네. 우리 모두 튼튼히 살자.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마음이 덜 무겁지 않으실까. 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렇죠. 또 고양이를 통해서 배울 수 네, 있겠구나. 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오늘 이상희 선생님하고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는데, 선생님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너무 유익하고요. 네. 저는 어린이 방송 이제 오기 전에 네. 좀 다른 분들 거 들어보면서도 너무 아니 이렇게 멋진 방송이 있었단 말이야. 네. 저는 정말 구독을 열심히 누르고요. 네. 많이 공유하고 아는 어린이, 아는 어른들한테도 같이 들어보자고 네.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이 라디오 듣고 있는 친구들에게 한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좀 힘든 시절이지만 또 이 속에서도 우리는 웃고 생활하고 또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네. 어떻게든 재밌는 일을 찾아서 신나게 또 하루하루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림책도 원주 그림책 도시에서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또 잘 살펴봐 주시고요. 다음에 또
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희 선생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곰이랑 문이랑 문이야.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비가 뭔지 알아? 비가 어렵다고? 우박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건가? 우박은 피하기 힘드니까? 힌트. 진짜 비가 아님. 모르겠어. 정답은 고비. 단어만 들어도 막 어렵지. 힘들어. 고비라니. 아하, 고비. 위험한 고비 할 때 고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비는 고비.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나의 고비는 숙제가 하기 싫다는 거야. 그래도 해야지. 얼른 숙제하러 가자. 고비를 넘자. 문이야. 사는 자인데 잴 수 없는 자가 뭔지 알아? 잴 수 없다고? 그럼 그건 자가 아니잖아. 그런 자가 있어. 나는 잘 모르겠어. 잴 수 없는데 자는 무슨 자야? 정답은 과자. 재밌지? 재밌지? 그런데 곰이야, 그렇게 말하자면 잴 수 없는 자는 너무 많아. 봐, 사자, 여자, 남자, 환자, 피자, 모자, 자로 끝나는 단어가 엄청 많잖아. 이 단어들도 자는 자인데 잴 수 없는 자잖아. 몰라. 어쨌든 과자가 제일 맛있으니까 자는 자인데 잴 수 없는 자는 과자야. 오늘도 저절로 웃음이 나는 고미문이었습니다. 즐겁게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어린이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더운데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어린이 여러분 모두